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부록 24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6페이지 5성품 응용치료. 네. 자, 우리 이제 G7에서는 아픈 마음을 치료할 때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성치료, 하나는 5가지 성품치료, 또 하나는 일반 사회적인 치유 방법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활용해주고 사용해주는 방법.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꼭 병원에 정신과 상담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약도 꼭 복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막 강박관념이라든지 막 이게 너무 강해져 가지고 상담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병원 정신과에서 상담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서 안정된 심리 상태를 좀 갖도록 도와주는 요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은 어디까지나 상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심리 상담소도 다른 데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또 진단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항상 권장을 합니다. 뭐 제가 하는 것만이 이게 전부야 이러지는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리적인 아픔을 갖는 분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면은 이게 신경 조직을 통해서 육체의 여러 분야에 나타나요. 뭐 불면증, 또 뭐 위장 장애, 또 뭐 그 다음에 대장 장애, 또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막 통증 막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막 다 나타나요. 뭐 심장, 숨쉬기 힘들고 뭐 폐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뭐 위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내시경 한번 다 해보시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게 실제로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깨끗해, 괜찮아. 그러면 이건 신경성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5가지 성품 응용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G7 심리치료의 핵심이고 중심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5성품에서 보는 심리 질병의 원인. 자, 5성품의 본능은 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성들이 있어요. 본성. 하나님을 닮은 본성. 그게 우리는 이제 5가지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또 안에는 14개의 또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본성들이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영역, 재능의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인격성 안에는 생각하는 영역, 자유의 영역, 그 다음에 소통의 영역, 그 다음에 거룩성에는 또 영성의 영역, 작은 성품의 영역, 컨설팅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사랑성에는 채워야 될 사랑의 영역, 나눠야 될 사랑의 영역, 그리고 영원성 안에는 이제 생명과 삶의 존중함의 영역, 변화와 발전의 영역, 행복의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은 이 안에 있어요. 변화와 발전을 하고 싶어. 뭔가 변화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그래서 뭐뭐뭐 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5-14 안에서 작동하는
본능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비교당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기계적인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항상 긍정적이고 능력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창의력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마음,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리더자로 살고 싶은 마음, 꼴찌하고 싶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려받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자,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을 딱 점검하면, 제가 가끔 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가요? 무시당하고 싶은가요? 분명히 존귀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남처럼 살으라고 강요당하고 싶은가요? 이거 가지고 쭉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다 하세요. 그게 인간의 내면의 본능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본능이 억압을 당한다. 이 본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실현될 때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칼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이라는 것. 또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실현. 네, 메슬로도 인간을 그의 욕구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 근데 메슬로 역시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욕구가 뭔지는 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다만 그가 주장한 것이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은 인간은 내면을 싹 비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채우고 사는 존재예요. 불교에서는 비움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사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비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채우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잘못된 거를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제대로 채워야 될 좋은 것을 채워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네.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여기서 마음에 우울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치우는 이거 바로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본능이 제대로 실현되면은 행복한 거지 여기에 뭐 우울증이니 뭐 심리 아픔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요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 안에 있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 요인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장애 요인,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본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는 거죠. 이게 억압을 받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고 사니까 속이 상하고 내 재능을 잘 개발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어제 그분도 자기 재능을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안 돼요라는 상태에 무기력 상태에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의 호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 돼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하고자 하는 본능이 억압을 당하면 속에서 썩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썩은 물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조절 장애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 G7에서의 치료는 본능의 물이 가로막히게 된 본능의 물이 흘러갈 때 이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5가지 성품의 본능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때로는 환경의 변화도 만들고 또 여기서 자기의 장점도 찾고 여기에서 때로는 필요하는 약물의 도움도 받으면서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G7 심리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죠. 자, 감사합니다.